늦은 밤, 골목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은 깜빡이며 제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고 구두굽이 바닥을 누르는 소리만 허공을 갈랐죠. 그런데 제 뒤에서 들려오던 또 하나의 발소리. 처음엔 우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도를 올리면 그 발소리도 빨라지고 제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등줄기 아래로 식은땀이 흘러내릴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 숨소리까지 가까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한 청년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놀라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제 할머니인 척 해주세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느껴지던 기척이 멈췄고 검은 그림자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그날 밤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한 장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1.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5년째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미국으로 떠나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낡은 빌라 2층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4시쯤 성당 봉사를 마치고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따라 집까지 가는 골목길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 건 똑, 똑, 똑. 제 걸음과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가 천천히 걷자 그 발소리도 느려졌고 제가 빨리 걷자 그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가? 두려움이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멈춰 서서 가방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보이는 건 텅 빈 거리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간절한 눈빛.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놀라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제 할머니인 척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뒤에서 느껴지던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는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뒤를 밟아서 집을 알아낸 다음 찾아가 돈을 뜯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들었어요. 아까 그 사람도 분명 그런 사람일 거예요.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낯선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년의 손길이, 목소리가, 걷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드나 보다. 그렇게 저는 집 앞에 도착했고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아요. 청년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 그건 바로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청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사진 속 그 사람은 제가 50년 전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김태수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 아침마다 커피를 2잔 내려주던 남편. 민준이를 안고 웃던 남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 새벽 4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결혼반지 그리고 사진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김태수와 28살의 저. 순자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왜 날 버리고 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했나 봐.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장모님이 엄마 뵙고 싶대요.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부 쪽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혹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오후 1시, 저는 민준이와 함께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신부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 강미숙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미숙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명품 가방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안임을 알 수 있었죠. 사돈 어르신, 어제는 정신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강미숙 씨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날이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강미숙 씨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시선 너머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러움, 아니면 경계. 식사가 시작되었고 민준이와 수진이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어제 식장에서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아는 분 보셨어요? 강미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신부 측 하객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엄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고급 정장 입으신 백발의 안경 쓰신 분, 사업하신다던 그분. 강미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누구예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학 동창이세요. 이름은 최진우. 최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진우. 김태수가 아니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건설 여러 사업을 하신대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어제 보니까 되게 여유로우시던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강미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혹시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께 사돈 어르신이 연락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이야. 아빠 친구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뭐 그런 거지.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진우 이름까지 바꿨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백만장자가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우릴 버린 거야? 3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최진우 씨한테 전화드렸는데요. 처음엔 모른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 오셔서 만나고 싶으시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래요. 혼자 오시라고. 혼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만 만나자는 거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15년 만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검은 모자, 그리고 여전히 고급스러운 차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태수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김태수 맞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왜 죽은 척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15년 동안 나 혼자 민준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나 그때 빚이 너무 많았어. 사업 실패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은 척한 거예요? 가족을 버린 거예요? 순자야, 난 너랑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 사채업자들이 너희한테까지 손을 뻗치면 난 그걸 견딜 수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럼 왜 연락 안 한 거예요? 왜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대학생 때 모든 시기의 사진. 난 계속 지켜봤어. 멀리서. 너희 둘 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준이 알아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 사진들을?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멀리서 지켜봤어. 한 번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냥 무사한지만 확인했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행복했잖아요. 그 사람도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난 너무 무능했어. 사업도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고 난 너희 앞에 설 자격이 없었어.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난 그냥 당신이 있어주길 바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됐다며요? 그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새 삶을 살았어. 이름도 바꾸고 다시 시작했지. 처음엔 막노동부터 했어. 그러다 건설 일 배우고 작은 사업 시작하고 운이 좋았어.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행복해요? 그 질문에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밤 너희 생각했어. 민준이가 잘 크고 있는지, 너는 건강한지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고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민준이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의 인생이 흔들릴 거야.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 살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 분노,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15년이에요. 15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평생 갚아도 모자라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우린. 그 사람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민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애는 행복해야 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요. 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15년 전에. 그러니까 이대로 죽은 사람으로 남아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제 마음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민준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남편. 그 사람을 그냥 보내버린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이 늦게까지요? 걱정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효자로 자라준 아들. 이 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준이는 행복해야 해.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태수 아니, 최진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 삶에 익숙해져서 우리 같은 건 잊어버린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김태수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다시는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뭔데요? 순자야, 난 민준이를 돕고 싶어. 뭐라고요? 민준이 결혼했잖아.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린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순자야, 제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5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아. 내가 자격이 없는 거. 하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민준이 아버지는 15년 전에 죽었어요. 순자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사 준비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수진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때 민준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어제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요. 제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됐대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는데 입금자가 아버지라고 적혀 있더래요. 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누가 보낸 건지 알았습니다. 김태수. 누가 장난친 건가 했는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입금이 된 거래요. 근데 입금자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대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나도. 아빠라고 적혀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친구분이나 친척분이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민준이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상한 돈인데. 아니. 저는 너무 크게 말해버렸습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요? 아니, 그냥 누가 선의로 보낸 거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민준아, 너 신혼집 꾸미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 그냥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태수,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우리 삶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가 받았습니다. 순자야. 왜 그런 거예요? 왜 민준이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당신이 뭔데 그래요? 당신은 아무 자격도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돈이라도 보내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민준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옆에 있어주는 아버지. 그걸 당신이 해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정말로 미안하면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계좌로 들어온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못 쓰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보낸 거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버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시간 되세요? 급하게 뵙고 싶은데.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강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실은요? 무슨 일이세요? 최진우 씨 그분 말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무슨 부탁을요? 강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건설 회사를 하시잖아요. 거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민준 씨를 추천하고 싶다고. 안 돼요. 저는 너무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강미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인데.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제발 민준이를 그 사람한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강미숙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최진우 씨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발 민준이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미숙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최진우 씨한테 거절하겠다고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김태수를 만났던 그 벤치. 거기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태수였습니다. 당신. 순자야 미안해. 내가 또 선을 넘었구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김태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어. 15년 동안 못했던 거.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아. 죽은 사람이지. 하지만 순자야 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그 말에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나 없이도 잘 컸어. 너 혼자 다 키웠지. 난 정말 쓸모없는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민준이 결혼사진 한 장만 보여줄 수 있어?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가족사진.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저. 김태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컸네 정말 잘 컸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알아. 너 덕분이지. 순자야 정말 고마워. 저는 핸드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요.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도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정말 안 나타날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요. 당신 새 인생. 김태수도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뭔데요?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김태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저를 또 한 번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한대요. 제가 잘릴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영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신입사원들부터 자르기 시작했대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수진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럴 때 김태수한테 부탁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 끝이 없어.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뭐라도 할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민준아, 넌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저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민준이 일 들었어. 김태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 회사에서.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요. 순자야,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야. 민준이는 제가 알아서 해요. 당신은 신경 꺼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걱정, 김태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력감. 모든 게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저 인사팀 담당자분 좀 만나고 싶은데요. 누구신데요? 직원 김민준의 어머니입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 민준이 말인데요.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해는 합니다만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대출도 있고. 어머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 청소라도 뭐라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놀라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아니, 최진우라는 이름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인사팀장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저 구조조정 대상 직원의 어머니십니다. 김태수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직원입니까? 김민준입니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구조조정 명단에서 빼십시오. 예. 하지만 사장님,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 내고 직급도 한 단계 올려주십시오. 인사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 일자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시네요.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김태수한테 빚을 진 겁니다. 아니, 민준이가 빚을 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하지만 민준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왜 그런 거예요? 민준이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순자야, 난 아버지야.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것밖에 못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민준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준이도 알 권리가 있어.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평생 아버지가 죽었다고 알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애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봤어요? 알아. 하지만 순자야, 거짓말로 평생 살 순 없잖아. 당신이 먼저 거짓말로 살았잖아요. 15년 동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저 구조조정 안 당했어요. 오히려 승진했어요. 정말?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그것도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준아. 엄마, 근데 이상한 게 사장님이 저를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자꾸 제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냐?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그런 거. 김태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사장님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 왜요, 엄마? 좋은 분인데. 그냥 직장 상사니까 적당한 선을 지켜야지. 알았어요, 엄마. 전화를 끊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가 점점 더 민준이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아니, 최진우 사장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장님이 저랑 수진이 초대하셨어요. 집들이 겸 저녁 식사하자고. 뭐라고? 네. 되게 좋은 분이에요. 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주신대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아, 거절해. 왜요?
그냥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지는 건 안 좋아. 엄마, 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인데.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진이는 최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사장님 집에 갔는데 거실에 제 사진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 어렸을 때 사진이요. 유치원 다닐 때 찍은 사진. 저도 그 사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김태수, 당신 미쳤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뭐라고 하시던. 사장님이 울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준아.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사장님이 제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사장님이 아빠 아는 분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집에 와. 네, 지금 가고 있어요. 30분 후 민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마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태수와 제 결혼 사진, 그리고 민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빠죠? 근데 왜 이렇게 선명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 사진은 다 흐릿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빠는 죽지 않았어. 뭐라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아빠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아빠는 우리를 떠난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리고 어느 날 죽은 척하고 사라졌어. 민준이는 사진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회사 사장님 최진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 거짓말이라고 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숨겼어.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15년 동안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민준아, 엄마도 최근에 알았어. 내 결혼식 날 그때 처음 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사장님한테, 아니, 아빠한테 가야죠. 민준아.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엄마. 민준아, 진정해. 지금 가면. 엄마는 15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요?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라가 볼게요. 고마워, 수진아. 민준이 좀 부탁해. 수진이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1시간 후 민준이는
김태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민주 나왔구나. 사장님 아니 아버지. 그 단어를 말하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우릴 버린 거예요? 민준아. 왜 15년 동안 죽은 척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민준이는 소리쳤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없었어. 난 자격이 없었어.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격? 아버지 자격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김태수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전전 아빠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매년 제사 지내면서 아빠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민준아. 근데 아빠는 살아있었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우릴 생각하긴 했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민준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봤어. 내 사진. 멀리서 지켜봤어. 민준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민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요?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같이 만나자고. 민준아. 엄마,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세 명이 같이 이야기 나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았어.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수, 저, 그리고 민준이. 1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난 너희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알아.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요.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로 받아들일.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하지만 민준이는 김태수를 봤습니다. 가끔씩 만날 순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요. 김태수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네.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김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다시 시작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말에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로 한 세 사람. 15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김태수와 함께 일하며 조금씩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김태수와 만나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이가 수진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려드려. 그날 저녁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손주가 생긴대. 네. 정말 정말 기뻐. 고마워, 순자야. 뭐가요? 나한테 할아버지 될 기회를 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수 씨 아니, 태수야. 응. 이번엔 제대로 해요. 할아버지 노릇. 그럴게. 약속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민준이의 아들이 태어난 날, 우리는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저, 김태수, 수진이 부모님. 민준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손주 보세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할아버지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가는 것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손주 이름 뭐로 하면 좋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새로미.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물론 여러분, 가족이란 건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상처를 주고, 때론 이별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용서하려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과 멀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연락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